예,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시간 한 주간의 언론 보도를 탈탈탈 털어보는 죄송합니다. 민얼련의 탈곡사들 시간입니다. 오늘도 탈곡기 운전하시는 분 한 분 나오셨습니다. 임동준 활동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탈곡기 잘 돌아가고 있죠? 아, 네,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그때 뵌 게 죄송합니다. 저희가 뵌 게 3주 전이었나요? 지난 12월 달에 한번 오셨었죠? 그때? 네, 맞습니다. 그때 굉장히 방송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희가 또 한번 모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연말 연초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 네, 새해 복 많이 예, 받으세요. 예. 제가 연말에 휴가가 좀 많이 남아서 집에서 푹 쉬고 왔습니다. 그러시군요. 그 김원경 사무처장도 푹 쉬었다고. 아, 네,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네. 전에 방송에서 만났는데 아, 네네. 집에서 쉬다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좋은 직장이네요. 휴가 그런가요? 들어가시고. 자, 오늘 준비해 오신 내용은 어떤 거로인가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해 온 건 두 가지인데요. 예. 먼저 첫 번째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관련 내용이 있고요. 하명수사 의혹. 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추미애 후보자와 관련된 내용도 같이 보고서에 묶어봤습니다. 그리고 예. 네, 다른 한 가지 내용은 종편에서 등장했던 조국 스토킹 보도 관련 내용입니다. 자,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언론의 보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보신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종편에서 등장했던 대담. 또 하나는 추미애 장관 임명에 관련된 보도.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해보죠. 일단은 자, 뭐 제목이 이렇네요. 청와대가 검찰과 언론 모독했다. 반성 없는 종편. 요거는 이제 따옴표 그러니까 종편의 말인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청와대가 검찰과 언론 모독했다라는 말을 종편이 했는데 반성 없다. 종편이. 요게 무슨 의미인가요? 좀 전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네, 사실 이 발언은 오늘 소개할 내용과는 조금 다르고요. 예, 오늘 예. 소개할 내용은 종편의 반성 없는 모습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예. 첫 번째로 좀 설명을 해드릴 내용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제기한 예.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 등장을 했잖아요. 김기현, 이걸 가지고 예. TV조선의 보도본부 한라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내용을 다룬 겁니다. 예. 네, TV조선이 초점을 맞춘 부분은 어디냐면 송병기 울산 부시장에게 제보를 받았던 그 행정관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예.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예. TV조선이 핵심으로 설명한 내용은 이 문모 행정관이 김경수 도지사와 친구라고 하더라. 문모 행정관이 김경수 친구다. 맞습니다. 예, 그게 언론 보도로 나온 건가요? TV조선 이 대담에서 이 내용을 쭉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을 해준 분은 그러면은 패널이 나와서 설명을 해준 맞습니다. 거예요? 아니면 기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예, 출연자가 다 TV조선 기자예요. 기자. 예. 네, 그래서 이 TV조선의 문승진 기자가 이 예. 내용을 쭉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렇군요. 친구가 맞나요? 근데 확인이 된 건가요, 그거는? 이 내용은 저희도 한번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싶었는데요. 예. 확인까지는 못 해봤고요. TV조선도 이 방송에서 들어보면 문 행정관의 고교 동문 중에 현 정권에 실세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뒤에 앞에서도 저희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김경수 도지사와 친구다. 이렇게 알려졌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경수 도지사하고 설령 친구라고 치고 그 행정관이 있는데 이 행정관이 뭐가 문제인 건가요? 친구이면 안 되나요? 사실 이 방송, 이 대담에서 뭐가 문제인지는 정확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못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니까 네. 그 김기현 제보를 받은 네. 제보를 한인가요? 제보를 받은인 건가요? 제보를 받은 거죠. 김기현에 대한 제보를 받은 그렇죠. 사람이 네. 청와대 행정관인데 네. 이 사람이 김경수와 친구다. 맞습니다. 김경수와 친구면 안 되나요? 사실 이 김경수와 친구다를 언급한 의미를 조금 추측을 해보자면 예. 아무래도 이 사안에 관련해서 이 정권이 이 사안을 의도적으로 하명수사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시작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그 행정관이 그러면은 받지 않아야 될 직책을 그런 제보를 받지 않는 이를테면 전혀 엉뚱한 부서에 있는데 김경수 친구라서 받은 거다라는 주장인 건가요? 여기 TV조선에서는? 아닙니다. 사실 그거는- TV조선에서는 그런 문제 제기가 없고요. 그냥 친구라는 내용을 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이 내용만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친구라서 지금 방송을 한 거네요. 그렇죠. 참. 문승진 기자와 진행자 엄성섭 앵커. 엄성섭 네. 앵커는 그 TV조선에 나오는 목소리 톤이 한 2단계 높으신 맞습니다. 그분이에요. 예, 하이톤으로 하시는 분. 친구 없으신가요? 이분. 굉장히 궁금한데,
왜 친구라서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그러면 밝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다. 네, 위법성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군요. 한마디로 냄새를 풍긴 거네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뭐 김기현 그 건은 뭐 조사를 해서 수사를 더 해봐야 되는 건은 맞는데 이거가 뭔가 정권 게이트 같은 느낌을 매우 강하게 풍기기 위해서 김경수 친구더라. 라는 건데 증거를 제시했나요, 그러면? 친구라는 증거를? 친구라는 근거도 사실 들리는 소문에서 그랬다라는 내용이고요. 들리는 소문에서 그렇군요. 제가 오랫동안 한 기자를 거의 한 19년, 20년 정도 했는데요. 제가 들은 풍문으로 기사를 썼으면은 지금까지 한 책이 한 200권은 나왔을 거예요. 들은 풍문으로는 기사를 쓰지 않습니다. 확인을 해야지 기사를 써요, 저는. 근데 왜 이분은 왜 들은 풍문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참 황당하죠.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 게 있었고 또 뭐가 있나요? 네, 두 번째로는 송병기 이 울산 부시장이 자택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채널A가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생중계를 한 겁니다. 문제의 장면은 채널A 뉴스탑10 12월 6일 방송에서 나왔는데요. 이날 방송을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진행자가 속보가 들어왔다 라면서 이 압수수색 장면을 보여준 겁니다. 그 압수수색을 그러면은 미리 예측을 하고 현장에 기자가 나가 있었던 건가요,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에는 그렇게 영상에서는 보이고요. 정확한 정황은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지만 보이는 영상에서는 아파트의 집 앞에 카메라가 놓여져 있고 그 화면에서 수사관들이 들어와서 아파트 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가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집이었나요? 개인 집? 맞습니다. 그렇군요. 안으로 들어갔나요, 그러면? 네, 수사관들이 들어가는 장면까지 나왔고요. 수사관들이 들어가는 장면은 나오고 그 기자가 안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카메라가 들어간 건 아니고요. 그렇군요. 뭐 이제 압수수색의 어떤 뭐 강도와 그 중요성에 따라서 사실은 언론들이 보도를 하기를 합니다. 이를테면은 뭐 어디 압수수색 한다 그러면은 기자들이 가서 보도를 하는데 이게 개인 집까지 하는 것이 좀 과한 것 아니냐라는 뭐 지적이신 거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사실 이 영상을 시청자가 쭉 보게 되면 영상에서 집에서 이 수사관이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다시 집에서 나오는 장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가는 장면이 전부거든요. 사실 그래서 시청자가 이 영상을 보고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압수수색을 당했다라는 것 외에는 어떤 정보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렇군요. 압수수색을 당한 것 외에는 아무 정보도 없었다라는 게 있었고요. 또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세 번째로는 이건 채널A 김진애 돌직구쇼 12월 2일 방송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것도 근거 없는 소문입니다. 이건 출연자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 이분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대변인을 하셨는데 이분이 주장을 하신 게 본인이 제주도 지방선거를 돕기 위해서 유세에 지원을 갔었는데 당시에 백원호 비서관 같이 생긴 사람이 며칠씩 제주도를 와가지고 겨울에 왔다 갔다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백원우 같이 생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봤다는 사람이 있다더라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본인이 들었다. 그거 들었다. 네, 근데 이걸 어디에 연결시키느냐? 앞서서 얘기했던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게 제주도하고 무슨 상관인 건가요? 사실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무슨 상관인지는 정말 알 수가 없었는데요. 이분의 주장은 그겁니다. 청와대가 김기현 울산시장을 이 하명 수사를 시킨 것처럼 여러 이 다른 야당 소속의 자유한국당 소속의 지역 단체장이 있는 곳에서 선거 개입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원희룡 제주지사가 원희룡 지사니까 원희룡의 뒤를 캐기 위해서 백원우 비서관이 갔었다라는 거를 말을 하려고 하는데 백원우를 닮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소식을 들었다는 얘기를 내가 전에 들었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전원의 전원 같은 이야기. 창조기사네요. 창조기사. 본인이 본 것도 아니고 그런 닮은 사람이 있다라는 전원을 들었다라는 건데 그것도 원희룡의 뒤를 캐려고 하는 건지 아닌지도 전혀 확인이 안 된 상황이죠. 불확실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음모론인데요. 그래서 진행자 김진 씨도 확인은 안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박정아 씨, 발언자 당사자도 확인이 안 된 거다, 설이다. 이런 이야기를 방송에서 했습니다. 본인이 확인이 안 됐다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맞습니다.
확인이 안 됐으면 얘기를 안 해야죠. 맞습니다. 아니, 뭔 소리예요, 이게. 확인이 안 됐으면 얘기를 안,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저도 확인 안 되고 들은 썰들 어마어마합니다. 그거 다 얘기하면은 난리난, 그게 음모론이에요. 그게 음모론. 확인이 안 되면은 최소한 어느 정도 정황적인 근거는 갖고 기사를 쓰거나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이러니까 종편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무 말이나 막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들었다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그런 거를 들었다라는 사람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닮았다는데 그 사람이 여기를 한번 시찰할 가능성이 있다더라라는 가정을 얘기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정말 한국 저널리즘이 욕을 먹는 이유가 있어요. 예,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마지막으로는 이게 가장 황당한 내용이긴 예. 한데요. 추미애 후보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건 김진애 돌직구쇼 12월 6일 방송에서 나왔던 발언인데요. 예. 발언자는 허은하 경일대 교수입니다. 예. 이분이 근데 한국이미지전략센터 소장으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의 이 주된 발언의 논리는 인상 비평입니다. 예를 들면은 뭘 어떻게 했나요? 네,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 지명이 된 다음에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예.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관계였는데요. 이 질문을 받고 추미애 후보자가 답변을 하면서 웃음을 보였습니다. 답변하면서 웃을 수 있잖아요. 예. 네, 보통 뭐 인터뷰를 하면서 웃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허은하 씨가 이 웃는 장면을 분석한 겁니다. 어떻게 분석했는지 감이 안 잡히시죠? 분석을 어떻게 했나 일단 분석을 네. 어떻게 했는지를 가르쳐 일단 주세요. 어떻게 분석했는지를 예. 전달드리겠습니다. 예. 허은하 씨의 주장은 이겁니다. 이 진짜 미소와 가짜 미소가 있다는 건데요. 진짜 미소와 가짜 미소. 네, 이 예. 진짜 미소는 어떤 미소냐? 눈가 옆에 있는 모든 부분이 같이 웃는 것이 진짜 미소다. 그래서 이 진짜 미소를 뒷셈 미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추미애 후보자의 미소가 뒷셈 미소였다. 이런 주장을 한 거죠. 근데 이 뒷셈 미소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어떤 의미였냐면 예. 허은하 씨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저렇게 웃고 있는 이유는 대선 후보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잠깐만.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선 후보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짜로 억지 미소를 짓고 있다라는 아닙니다. 거예요? 추미애 후보자가 대선 후보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진짜 미소를 지은 것이다. 진짜 미소를 지은 네. 것이다. 가짜 미소가 아니라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법무부 장관이 돼서 검찰 개혁을 잘하면은 앞으로 내가 대권가도에 꽃길이 열릴 거야라는 혼자 상상을 하니까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인가요, 지금? 네. 이런 수준의 발언이 방송에서 나오고 있다는 게 참 믿기지 않죠. 와, 대단하네요. 관심법이 이게 네. 그러면 그게 가짜 미소인지 진짜 미소인지를 구분하는 법은 눈가가 움직였다라는 거 그거 맞습니다. 하나인가요? 와. 제가 오늘 봤는데 김준일 대표님도 눈가 옆이 같이 웃는 걸 보니까 저는 원래 진정성 있게 웃어요, 항상. 예. 대선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대선을 생각하고 있죠, 저야. 네. 2050년쯤에 대망론을 제가 꿈꾸고 있고요. 그렇군요. 이거가 근데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허은하 씨는? 경일대 교수로 출연하고 계십니다. 무슨 교수예요? 사실 어떤 교수를 하시는지는 저도 수업을 안 들어봐서 모르겠는데요. 이런 식의 인상비평을 허은하 씨가 처음 한 건 아닙니다. 사실 그래요? 거의 모든 방송에서 이런 인상비평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좀 약간 거친 말을 하면은 막 씨부린다고 다 방송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 이거 예. 그런 건 있었어요. 예전에 이를테면 목소리 톤을 가지고 분석을 한 거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그 아나운서가 뭐뭐뭐 할 것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진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그 기계 목소리 톤 기계로 돌려가지고 여기에는 진심이 담겨 있다 아니다라는 거를 그런 툴을 이용해서 분석을 한 적은 있는데 눈가의 주름을 가지고 새로운 기원을 열어 저널리즘의 새로운 기원을 열어 추미애 의원 굉장히 지금 이마 속에 대권 가도 지금 딱 써 있네요. 딱 붙어 있어 지금 보니까. 와, 꽃길만 걸으시게 대권 가도. 네. 알겠습니다. 야, 정말 이러니까 한국 저널리즘이 욕을 먹는 겁니다. 정말. 예. 알겠고요. 예. 그렇군요. 또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있었나요? 네. 저희가 종편에서 조국 스토킹 수준의 보도가 나온 보도들을 한번 또 모아봤는데요. 조국 스토킹. 예. 어떤 게 있었나요? 사실 이 기자들이 조국 전 장관을 스토킹한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은 SNS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던 당시에 그 기자들이
그 음식점 배달원에게 질문을 던지는 그 모습이 나오기도 했고요. 예전에 한번 이거 민원련에서 한번 다룬 적도 있어요. 요 비슷한 맞습니다. 거를. 예. 사실 근데 그런 취재 방식이 여전히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채널A 김진애 룰직구쇼 11월 22일 방송이었는데요. 김진 씨는 계속 나오네요. 맞습니다. 이 예. 방송이 정말 최고의 문제 방송이라고 볼 수 최고의 있습니다. 문제 방송인 네. 거예요. 김진 씨. 예, 알겠습니다. 일단 설명해 주시죠. 네, 이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조국 전 장관이 검찰 2차 소환 조사를 마치고 예. 귀가하는 그 영상이 찍힌 날이었어요. 그래서 채널A가 이 영상을 보여줍니다. 예. 그래서 기자들이 조국 전 장관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거든요. 정경심 교수에게 5천만 원 송금했던 것이 어떤 의미로 송금한 것인가 예. 이런 질문들을 던졌는데 뭐 물어볼 수는 있죠. 그런 거. 그렇죠. 예, 네. 예. 조국 전 장관이 답변을 정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뭐 그거 답변 안 할 수도 있죠. 네. 그것도. 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청자가 봤을 때에 아무런 정보도 얻을 수 없는 영상이었어요. 근데 채널A가 이 영상에서 이 조국 전 장관의 다른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다른 부분이라면 어떤 거에 어떤 부분인지 이제 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예. 이날 조국 전 장관이 아파트 현관 이 앞에서 집에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는지 못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집에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그래서 집 안에 있는 가족에게 전화를 해서 예. 이 비밀번호가 바뀌었느냐, 비밀번호가 되지 않는다, 문을 열어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경비실에 가서 물어보는 장면, 혹은 주차장을 배회하는 장면, 예. 이런 영상이 찍힌 겁니다. 그래서 채널A가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럼 김진애 도일직구쇼에서 분석을 나름대로 했겠군요. 지금 조국 장관의 집이 비밀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이 비밀번호가 바뀐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집에서 쫓겨난 것이 아닐까요? 뭐 이런 보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예. 이 조국 전 장관이 집 앞에서 못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상세하게 했고요. 이런 내용은 TV조선 보도본부 한라인 11월 22일 방송에서도 똑같이 등장했습니다. 보도본부에서도 나왔어요, 이게? 맞습니다. 못 들어갔다. 네. 이게 무슨 공익적 가치가 있을까요? 조국 장관이 비밀번호가 바뀌어서 진짜 이제 그 종편 관계자들께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조국 좀 놔주세요, 이제. 거기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참 진짜 예. 또 어떤 스토킹 보도가 있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좀 소름이 돋았던 건데요. 예. 조국 전 장관뿐만 아니라 조국 전 장관의 딸을 스토킹한 보도가 나온 겁니다. 딸을 스토킹했다. 그 조민 씨. 맞습니다. 조민 씨. 지금 조민 씨는 학교 부산에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 보도의 출처는 조선일보였습니다. 조선일보가 무려 단독을 달고 낸 보도였는데요. 예. 보도 내용을 보면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의전원 시험을 봤다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의전원 시험을 봤다. 의전원 시험을 보면 안 되나요? 사실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 이 보도에서 더 충격적인 부분은 뭐냐면 기자가 쓴 죄송한데 잠깐만. 지금 이미 의학 전문 대학원에 다니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시험을 봤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시험은 원래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시험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다른 시험을, 뭐 의사 자격 시험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진급을 위해서 치르는 시험으로 알려졌고요. 예. 그 시험을 봤다라는 거를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그게 보도한 겁니다.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재학생이라면 다 봐야 되는 시험인 건가요? 그러면? 맞습니다. 진급을 위해서는 치러야 하는 시험인 거죠. 어... 근데 조선일보 기자가 이런 내용까지 썼습니다. 예. 회색 후드 티셔츠와 검정 트레이닝복 차림이었다. 예. 강의실을 빠져나오면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미소를 짓기도 했다. 아... 이건 거의 정말 스토킹 범죄에 나올 만한 내용들이 기사에 그대로 실린 거죠. 미소를 지은 거로 봤을 때는 대선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그렇군요. 조민 씨는 대선을 지금 활짝 웃었고 아마 눈가에 주름까지 생겼을 거예요. 네. 활짝 웃었기 때문에 앞으로 30년 뒤에 큰 꿈을 꾸면서 아버지의 후광을 얻어서 대선을 보고 있다라고 지금 분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종편식의 분석이라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국 딸이 시험을 본 것이 이게 무슨 비리도 아니고 진급 시험이라면 모두가 봐야 되는 건데 이거를 왜 지금 보도하고 앉아 있는지. 비리를 밝혀냈어요. 그렇게 궁금하면은 왜 이런 걸 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답답합니다. 또 있나요? 설마 이게 네. 다 한 거죠? 네, 이건 사실 조선일보의 보도였고요. 예. 이걸 가지고 종편은 더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치는데요. 종편이 또 이거를 받아서 또 했다고요? 맞습니다. 뭘 했나요? 채널A 김진애 룰직구쇼 11월 29일에 나왔던 발언인데요. 예. 이 김희정 전 국회의원이 이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시험을 본 것이 때마침 이 교육부의 대입 개편안 발표 날짜와 겹쳤습니다. 대입
아니 이분이 그 조국 전 장관의 딸이 대입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무슨 상관이죠? 그게? 두 날짜가 정말 그냥 우연히 겹친 건데요. 예. 이걸 가지고 조국 전 장관 딸의 문제를 덮어주려는 의도가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딸의 의혹을 덮기 위해서 수능 개편안을 그날 발표했다고요? 네, 대입 개편한 날짜에 맞춰서 어. 시험을 본 것이 알려지면 논란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예. 날짜를 맞춘 것이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아니 진급 시험은 다 보는 거라면서요?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주장이 성립하려면 교육부가 조국 전 장관 딸의 시험 날짜를 알고 대입 예. 개편한 날짜를 정했거나 반대로 교육부의 대입 개편한 날짜를 조국 전 장관 딸이 알고 시험 날짜를 정했어야 됩니다. 아니 제가 두 가지 주장 모두 다 터무니없는 주장인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방심위에 그거를 받지를 않아서 제가 약간 험한 말을 하자면 이게 뭔 개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아니 그 시험은 모두가 보는 시험이라면서요. 맞습니다. 맞죠? 네. 근데 그거를 왜 뭘 덮어요? 덮기는 정말 답답합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근데 이거 말을 한 사람이? 김희정 전 국회의원입니다. 그분 아니에요? 옛날에 젊어서 국회의원 하신 분, 옛날 자유한국당에.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예, 모르겠습니다. 그 국회의원, 네. 옛날에 좀 젊은 분이요. 지금 사진 보니까 나이 많이 들었네요, 이제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지금 한 얘기인 거고, 전직 국회의원이 이런 맞습니다. 얘기를, 대단합니다. 참, 아직도 그렇게 빨아먹고도 빨아먹게 나왔는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더 남았나요? 아직도? 사실 내용 재밌는 내용은 네. 더 많이 있는데요. 이거 방송하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지금 대선까지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런가요? 대선까지 못 나가고 지금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질 것 같으니까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시는 걸로 하시죠.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게 언론 보도가 잘하는 보도도 있고 잘못하는 보도도 있고 대한민국의 언론사가 2만 개가 있고 하루에 한 7, 8만 개의 기사가 쏟아집니다. 그럼 잘하는 보도도 있고 잘못하는 보도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조국 전 장관도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보도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보도는 이게 또 일관되게 계속 유지가 된다라면 그거는 저널리즘에 크나큰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이런 보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성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거를 위해서 지적을 또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분석을 가져와서 모든 시청자의 뒷목을 잡게 한 민원련의 탈곡사들 임동준 활동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